자, 1번의 정답은 3번. 네. 자, 그 다음에 2번의 정답은 4번. 3번의 정답은 1번. 네. 그 다음에 자, 4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5번 조금 어려웠어요. 그쵸? 맞춘 사람이 있나? 자, 5번은 5번. 네. 그 다음에 자, 6번의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7번의 정답 3번. 됐죠? 네. 그 다음에 8번의 정답 2번. 자, 보자. 틀린 개수만 쌤 보여주세요. 성적 볼게. 잘했네. 몇 개? 4개? 아니, 주로 4번은 많이 틀렸네? 4번 틀렸네? 어허. 그래요. 자, 오케이. 자, 볼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로 4번을 많이 틀리셨는데, 네. 그럼 4번에 있는 지문부터 먼저 좀 볼까? 네, 주로 4번을 많이 틀리셨으니까. 자, 그래도 단어 문제는 좀 많이 맞췄네. 잘했어요. 네. 자, 4번을 보자. 일단, 자, 첫 번째 문장 되게 중요하죠. 의미 있는 문장이에요. 그쵸? 자, 결국 이 패러그래프 2의 기본 메인 테마는 결국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도덕적 기준이 어디까지를 우리가 도덕적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관련된 얘기면서 이제 각각의 서로 다른 세 부류의 의견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이제 칸트는 그렇지? 이거 조금 다른 색으로 조금 쳐. 네. 자, 칸트는 자, 인간이 도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Because of 왜냐하면 their nature 그들의 합리적인 이성과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 그치? 아, 인간만이 도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쵸? 네. 됐지? 그래서 이분법적 개념으로 본다면 이분법적 개념이라는 게 뭐야? A 아닌 B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분법적 개념으로 도덕적 지위를 본다면 자, 이러한 캐퍼시티 능력은 결국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사람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치? 사람이 도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사람 빼고 나머지 all other creature 즉 다른 생명체들은 뭐가 없다? without moral status 즉 도덕적인 지위가 없는 그냥 thing 사물일 뿐이야. 그럼 분명히 칸트는 뭐라고 했다? 도덕적 지위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 사람만 가지고 있다고. 그치? 즉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은 도덕적 지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네는 그치? 자, 얘네는 뭐를 주장했냐면 즉 많은 사람이 아닌 동물들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얘네도 자신의 것을 뭐하기 때문에 이따가 문제풀이 때 한 번 더 설명할 거지만 value는 우리가 무슨 뜻이죠? 보통 가치 있다라고 해석하지. 그치? 근데 여기는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동사의 뜻은 소중히 여기다 정도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정확히 해석하면 자신들의 좋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안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게 뭐 가족들이겠죠. 그치? 예를 들어 뭐 곰이 있어. 근데 곰도 곰 엄마 아빠가 이제 곰
자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면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어느 정도는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고 봤고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얘네의 의견들은, 자, 어떤 걸 하면 우리가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봤어?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즉 고통을 느낄 줄 알면 우리가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고 봤대. 그치? 보통 고통을 못 느끼는 생물체가 많잖아, 그치? 예를 들어 대표적인 생명체가 뭐죠? 고통을 못 느끼는 생명체? 그렇죠. 낙지를 포함한 어류죠, 어류. 그치? 물고기. 물고기들은 뭐가 없다? 통점이 없어. 들어봤어? 통점? 통점이 뭔지 알아? 통증을 느끼는 혈. 그러니까 통점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바늘로 자기를 찔려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아프다는 걸 못 느끼는 거지. 그치? 뭐 여튼, 네. 그래서 고통을 느낄 줄 알면 당연히 뭐다?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봤대. 그럼 굳이 따지자면 이거는 어떤 육지에 사는 포유류를 포함한 생명체도 고통을 느끼잖아. 그쵸? 예를 들어 뭐 강아지나 고양이도 고통을 느끼잖아. 이렇게 살짝 잘못 뭐 꼬리 같은 거 밟으면 막 이러잖아. 그쵸? 네. 그래서 고통을 느낄 줄 알면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봤다. 됐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원숭이를 예시로 드는 거죠. 그렇다면 원숭이는 우리의 가장 유전적인 가까운 친척인데 얘네는 모두 있어. 서로서로 사회적 지적 능력도 가지고 있고 서로서로 협력할 수도 있으며 서로서로 인지할 수도 있고 또 서로서로 도와주고 배우기도 하며 심지어 불평등에 응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얘네는 모두 느낀다. 고통도 느낀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원숭이를 예시로 든 이 플로가 아까 뭐라고 했어? 칸트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왜? 인간만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원숭이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면 도덕적 지위가 있대. 얘도 당연히 자신의 개인적 또는 공동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서로 협력을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뭐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서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장이 뭐였어? 고통을 느낄 줄 알면 뭐가 있다?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원숭이들도 고통을 느끼지. 그러니까 얘네 주장에 따르면 원숭이도 거의 뭐랑 똑같다는 거야? 인간과 똑같다는 거지. 근데 왜 우리는 인간을 세이브하기 위해 왜 원숭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느냐? 이렇게 인트로덕션을 깐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자 4번 봐. 자, 대화 중 문맥상 어색한 것이 있는 걸 고르시오. 자, 동물들은 things 여기까진 맞아. 여기까진 맞는데 얘네는 뭐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대. 하지만 뭐는 없다? 의지는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물은 의지는 없지만 뭐는 있다고 했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고 했는데 아까 칸트가 뭐라고 했어? 화면 봐요. 아까 칸트가 뭐라고 했죠? 그렇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 인간만. 그치? 동물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못해? 못해. 됐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바꾸면 1번이 어색하지 않고 맞는 말이 되지? 그렇죠. only가 아니라 but이 아니라 얘를 뭘로 바꾸면 돼? 그렇지. neither, nor 이렇게 바꾸면 얘네는 합리적으로 생각도 못하고 자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의지도 없고 그치? 이러면 이제 아까 칸트가 했던 말이랑 일치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바꾸는 거 바꿔서 영작하는 것도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이건 어렵지 않았는데? 이거 왜 틀렸지? 왜 틀렸어? 왜 1번이 맞다라고 생각했어? 대충 읽어서. 그렇지. 꼼꼼히 읽어야 돼. 알겠습니까? 네, 잘했어요. 고등독해는 꼼꼼히 읽어야 돼.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맞단 얘기죠. 그치? 네, 맞단 얘기죠. 칸트는 무조건 뭘로 봤다? 이분법적으로 도덕적 지위를 받잖아. 그치? 아까 뭐라고? 사람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람 빼고 나머지 all other creature 즉 다른 생명체들은 다 뭐가 없다? 도덕적 지위가 없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사람 뭐 하라고 했어? 자신의 것을 뭐 하면 소중히 여길 줄 알면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고 봤고 그리고 얘도 아까 뭐 하라고 했어?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면 그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고 봤고요. 됐죠? 네. 그래서 자 마지막 동물들도 당연히 인간처럼 뭐를 가질 수 있다?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봤죠. 됐죠? 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5번부터 먼저 볼게. 자 5번 문제가 여러분들 잘 맞췄어. 이거 되게 이게 사실 오답률이 좀 높았는데 가끔 아이들이 이건 약간 숙명여고 이런 데서 많이 나는 스타일이거든. 여고에서 많이 나. 공학에선 잘 안 내고 고학은 남자애들이 막 그 성급하니까 그치? 그걸 알아서 문제를 약간 너무 꽈선 안 내. 왜냐면 여고처럼 너무 꽈서 내면 남자애들 다 못 맞춰. 그 평균치를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보통 공학들이 문제가 좀 쉬워요. 반대로 여고가 좀 어려운 거고. 보통 공학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물어봐. 그치? 뭐 예를 들어 품사로만 물어보든지 아니면 문맥으로만 물어보든지. 근데 이제 숙명여고나 뭐 은광이나 잠실여고 같은 스타일이 둘 다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세 가지도 물어봐. 품사도 맞냐? 다음 문장이 문법적으로도 맞냐? 문맥상 의미도 맞냐? 이걸 한 번에 세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애들은 뭐다? 그 문장을 문법적으로 맞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글의 흐름상 플로우가 맞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정확한 뭐 명사 썼는지 동사 썼는지 형용사 썼는지 뭐 품사도 봐야 되고 그래서 여고가 헬이야. 주변에 여고를 다니는데 대치동 라인 여고 뭐 숙명, 잠실, 은광 약간 정시는 조금 아니야. 정시는 조금 쉽게 나오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숙명이 제일 헬이야. 숙명, 은광도 헬이고 숙명, 은광 그다음에 뭐 잠실 그다음에 진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요 정도 학교에서 예를 들어 뭐 주변에 뭐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뭐 막 1등급을 받는다. 그러면 약간 리스펙 해야 돼. 여고에서 1등급 받기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주변에 혹시 아는 언니 있어? 없어? 그럼 네가 그 언니가 되면 되겠다. 그치? 압도적 열심히 해가지고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공학 출신 애들 중에 여고를 조금 그 거부 반응이 있는 애들이 있어. 쌤 저도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고가 진짜 헬이라면서요. 전 여고 안 갈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기회야. 왜냐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약간 상향 평준화라고 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학은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가끔 이제 애들 거의 예비 고1 때 다 약간 학교 같은 거 이렇게 상담 다 해주거든. 어디를 가야 될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내가 볼 때 너희 세 명한테 맞는 건 셋 다 약간 여고야. 여고가 맞아. 내가 볼 때. 근데 공학과도 잘할 애들이야. 왜냐면 보통 그런 애들이 공학 가면 약간 망해요. 어떤 애들이냐면 약간 뭔가 공부는 좀 하는데 근데 뭔가 약간 휘둘리는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스타일. 예를 들어 공부는 해. 공부는 잘해. 공부 잘하는데 갑자기 막 친구들이 야 일단 놀자. 일단 놀고 나서 공부하자. 그러면 놀기만 하는 애들은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놀기는 또 같이 놀아. 같이 놀다가 이제 집에 가서 뭐 따로 뭐 스카 가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은 공학 가면 말려. 알겠니?
공학과는 말려. 그러니까 휘둘려. 근데 반대로 누가 놀자고 해도 아니 나 오늘 이거 해야 돼 라고 아주 단호한 애들 있잖아. 나는 내 갈 길을 가렸다. 너희 놀아라.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오히려 공학에서는 유리해. 그렇지? 그리고 약간 질투심이 조금 있는 애들이 여고 가서 좀 잘해요. 질투심 있는 애들이. 왜냐면 여고는 어느 날 약간 상향평준하기 때문에 막 약간 다 거의 다 잘해. 그러니까 진짜 몇 명 약간 정신 나갈 때 빼놓고는 거의 다 열심히 하거든. 근데 약간 쟤가 나보다 더 잘해? 혹시 짜증나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 감정을 드는 애들은 막 더 같이 또 다 열심히. 그러니까 약간 상향평준화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자꾸 자사고를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도 자사고를 자꾸 선호하는 이유가 또한 자사고가 나중에 입결도 훨씬 좋은 이유가 그거야. 같이 그냥 영차영차 열심히 하는 분위기.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수시파랑 정시파랑 엄연히 나눠지기 때문에 약간 개판돼요. 학교가 약간 확연히 드러나. 공부하는 애들 완전 그냥 노는 애들. 근데 이게 공학일수록 노는 애들이 많죠. 여고일수록 그래도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많고. 그래서 애들이 약간 분위기에 따라 조금 결정되는 경우도 은근히 있어.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판단하면 안 돼. 예를 들어 또 영역별, 과목별로도 좀 판단해야 되고, 예를 들어 나는 수학은 잘 못하는데 그래도 영어는 좀 해. 나는 반대로 또 영어는 되게 못하는데 무슨 수학은 좀 해. 근데 그 학교가 예를 들어 과학 중심 학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영어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뭐 문법이 조금 강한지, 좀 독해가 좀 강한지,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도 또 그러니까 되게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나는 그냥 여기는 내신이 어려우니까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자기한테 근데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 나는 문법이 되게 강하다라는 친구들은 약간 문법을 주로 부교재로 쓰거나 암기를 주로 많이 물어보는 학교를 가는 게 유리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성향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특정 과목의 약간 강점, 약점. 그 다음에 지금 영어로 따지니까 영어 과목에서도 문법과 독해의 장단점, 강약점. 그러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네. 오늘 이제 내신 가기 마지막 시간이어서 약간 좀 이런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결론은 이런 문제는 약간 여고 스타일이다.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품사와 의미가 같은 거.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A번은 일단 품사로는 어떤 품사죠? A번은 당연히 동사죠. 그치? A번은 동사이면서 여기는 will은 무슨 뜻이야? 그렇지. 스스로 결정하다라는 정도의 뜻이겠죠. 그렇죠? 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다. 자, 그다음 B번. 자, 이것도 무슨 뜻이야? 네, person는 이렇게 따옴표 붙어 있으니까 약간 허사고요. 그렇다면 얘도 명사인데 품사는 명사야. 명사인데 무슨 뜻이야? 가지다의 뜻이에요. 그치? 가지다. bearing은 우리가 가지다. 그러면 약간 이 문장 해석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정확히 해석하면 These capacities, 이러한 능력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 충분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능력, 아까 어떤 능력?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즉 다시 말해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죠.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have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C번의 value는 네, 품사적으로는 당연히 동사고요. 네, 아까 뜻은 소중히 여기다 정도의 뜻이고요. 자, D번의 claims도 품사로는 동사죠. 네. 그리고 뜻은 주장하다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벳 E는 관사 옆에 있으니까 품사로는 명사이면서 얘는 범위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됐지?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얘가 본문에도 명사였고 지금 선지에도 똑같은 품사인 명사면서 뜻도 무슨 뜻? 범위라는 뜻으로서 정답이 5번이죠. 됐죠? 자, 그럼 1번은 왜 아니야? 일단 품사도 틀렸어. 얘는 뭐다? 명사야. 그치? 명사로서 의지 정도의 뜻이죠. 그 다음에 B번 잘 모르더라. B번 일단 품사는 명사야. 그치? 형용사 옆에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하유라 이거 무슨 뜻일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뜻이란 뜻이야. 뜻! 알겠어? 오케이? 진짜 뜻! 알겠니? 네. 그러면 이 지문을 해석하면 In this passage 이 문단에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지? 응? 됐죠? 네. 그래서 뜻이라는 뜻이야. 약간 말장난 같은데. 알겠죠? 네. 그럼 아까 이 단어는 본문에서는 무슨 의미였어? 가지다 라는 의미였고, 그치? 여기는 뜻이라는 의미고, 어차피 품사도 안 맞고. 네. 자, 그 다음에 C번의 value는 당연히 가치라는 뜻인데 아까 본문은 동사였죠? 네, 근데 얘는 관사 옆에 있으니까 명사이고요. 그래서 보통 4번을 많이 골랐는데 얘도 주장이란 뜻은 똑같지만 D번의 claims는 품사가 뭐야? 그렇지, 소유격 옆에 있으니까 얘는 뭐다? 명사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본문은 뭐였지? 동사였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품사가 틀렸어. 뜻은 맞는데. 그래서 정답이 5번. 됐죠? 네. 자, 그러면 앞에 부분만 다시 넘어가서 여기 조금 의미 있는 문장만 조금 하고 네, 한번 쉴게요. 네, 앞으로 넘어올까요? 자, 그럼 아까 쌤이 첫 번째 약간 힌트를 주긴 했어. 첫 문장부터 smallpox라는 질병이 나와. 이거 천연두라는 뜻이야. 천연두. 지금은 없어진 병이죠? 그쵸? 이거랑 약간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이 단어도 있거든?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 치킨. smallpox, chickenpox. 이건 수두 들어봤어요? 두 개 차이는? 이건 부치병. 걸리면 죽어. 이건 뭐 걸린다고 죽진 않죠. 그치? 그리고 또 차이점. 이건 지금 없어졌어. 이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애기들 막 갑자기 막 두드리기 막 나는 거 있잖아. 그치? 약간 뽕뽕뽕뽕 올라오는 거. 어쨌든 네. 자, 그래서 천연두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네, 걸리면 죽어요. 자, 그러나 다행히도 40년 전에 없어졌어. 네, 박멸되다, 근절되다 라는 뜻이죠. 네, disappear고요. 됐지?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본 얘기를 시작합니다. 없어진 질병이긴 한데 우리가 이 없어진 질병을 뭐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를 사용한다? 이제 동물들을 이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문장만 조금 형광펜으로 할게요. 요 문장, 그다음에 요 문장, 됐죠? 자, 얘를 실험하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 그리고 사실 항생제를 여태까지 테스트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있다? 그래서 정답이 아까 10번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뭐다? 백신을 만들기 위해 기금을 투자하고 있다. 해서 뭐 10번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요 문장 조금 중요합니다. 요 문장 좀 중요한데 덫이 나오니까 당연히 중요한 문장인데 해석을 조금 꼼꼼히 해야 돼. 요거 가끔 요 문장 해석 좀 잘못해가지고 조금 틀리는 애들 조금 있어요. 네. 자, 보자. is Russia.
그러니까 뭐로 물어봤어?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맞지? 근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뭐다? 동물들한테 해를 끼치는 게 올바릅니까? 어떤 걸로부터? 가능성,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인 아까 원숭이 같은 동물들도 어디로부터, 이런 치명적인 실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맞는 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물을 희생시키는 게 맞는 건지 동물을 보호하는 게 맞는 건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되묻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거에 관련된 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정답의 근거만 갈게. 자, 4th century가 이따가 할 일치불이치 1번의 근거였어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게 보기 2번의 근거였고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밑에 여기가 3번의 근거. 그리고 마지막 요 부분이 5번의 근거. 네. 자, 도입 부분이니까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실험에 관련돼서 다른 의견들을, 윤리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도덕적 지위라는 거는 약간 이분법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 이 철학자인 얘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동물들도 도덕적 지위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역시나 누가? 사람들, 인간이 가장 도덕적 지위가 높다. 그렇지? 뭐 예를 들어 뭐 만물의 영자 뭐 이런 말 가끔 쓰잖아. 그렇지? 그런 뜻이었죠. 됐죠? 그래서 의미 있는 문장만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에 이제 단서죠. 2번 보시면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답할 수 없는 질문이야.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기억나지? 고등내시는 예를 들어 일치불일치하고는 조금 달라.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왔는데 그 틀린 말이야. 근데 아이들은 일치불일치 생각하고 뭐야 이거 틀린 말이잖아 라고 이제 제끼는데, 만약에 틀렸어. 그렇다면 그거 아닌데 라고 틀렸다라고 no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이것도 뭐다?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지? 알겠죠? 틀린 말이긴 한데 그럼 틀린 말이라고 이거 틀린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해볼게. 자, 얼마나 오랫동안 동물을 실험을 했습니까? 아까 1번 근거 어디 나와 있어? 4th century, 즉 수세기 동안. 자, 2번. 자, 널리 퍼진 믿음. 어떤 믿음이죠? 그렇지,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뭐 도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사람들은 도덕적인 의견의 지위에 관련돼서 동물을 테스팅하는 것에 관련돼서 각각 의견이 다릅니까? 아까 뭐라 그랬지?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도덕적 지위가 언제 뭐다? 그렇지. 이분법적으로 멈춰섰습니까? 언젠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치? 언제인지는 대답 못해. 어떻게 대답해?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쵸? 네. 알겠죠? 언제인지는 대답할 수가 없다. 됐죠? 근데 이거를 가끔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애가, 자, 잘 봐. 쌤, 근데 여기 보시면 has been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현재 완료니까 정확히 언젠지는 대답 못해도 그게 when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얼핏 들어보면 약간 일리가 있기는 한데 치명적인 오류가 있죠. 뭐죠? 말 그대로 현재 완료라는 거,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거 픽스된 시점이 아니야. 그치? 그치? 픽스된 시점이 아니야. 이해돼? 근데 지금 뭐로 물어봤어? when으로 물어봤지. 그치? 그러니까 when이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거잖아. 이건 뭐다? 정확한 픽스된 시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문법적으로 따지면 when으로 물어볼 때 어떤 시제로 절대 물어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로 물어볼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건 문법. 그렇지?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부사절 when은 시간의 부사절 when은 어떤 시제로 의문문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완료로는 의문문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5번. 이 사람 인간이 어떤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믿었지? 인간이 어떻다? 제일 높다. 그렇지? 네. 본문에 나와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말하고 쉴게. 자, 우리 A의 코스트, 물론 코스트가 뭐 가격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뭐 대가 뭐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 이 문장 정확히 해석하면, 자, 많은 방식으로 이 딜레마는 is new, 새로운 게 아닙니다. 어떤 딜레마냐면 animals, 동물들이 have been used in research aimed at improving human welfare for centuries. 즉, 수세기 동안 인간의 행복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물들이 연구에 사용돼 왔는데 전형적으로 at the cost of their lives. 그럼 그들의 삶의 가격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 그들의 삶의 대가도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전형적으로 그들의 삶의 가격이다? 전형적으로 그들의 삶의 대가다? 좀 이상해. 네. At the cost, 즉 cost는 무슨 뜻도 있어? sacrifice, 이란 뜻도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약간 이 문장을 좀 꼼꼼하고 정확히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수세기 동안 실험을 해왔는데 전형적으로 누구? 동물들을 뭐 했다? 희생시켰다는 거죠. 죽였다고.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여기 커스트는 문맥상 뭐 희생 또는 뭐 손실 뭐 요 정도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뭐 1번이 정답이고요. 네. 자, 단어만 조금 정리해 줄게. 자, 4번은 뭐 예상 기대라는 그냥 뭐 노멀한 단어고요. 네, 이것도 뭐 회복이라는 뭐 노멀한 단어고요. 그쵸? 자, 레이트는 우리가 비율이긴 한데 조금 같은 표현들을 조금 기억하면 좋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출생률 정도는 당연히 알 것 같고, 그치? 그 다음에 성장률도 어느 정도로 좀 알 것 같은데 은근히 이걸 모르더라? 환율 영어로 뭐야? 환율. 환율. 그러니까 지금 막 미국 달러가 막 1,500원이 넘었대잖아. 환율. exchange rate이에요. 이게 환율이야. 그치?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이건 누가 봐도 출생률. 그치? 이건 누가 봐도 성장률. 그치? 근데 이걸 뭐라고 외우는 줄 알아? 교환율. 교환율이 뭐야? 그러니까 엑스체인지가 교환이니까 교환율? 얼마나 교환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인가? 환율이야, 환율. 그냥 환율. 알겠죠? 환율, 돈, 국가별, 통화의 차이. 자, 그 다음에 월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단어죠? 왜? 플로가 듣고 장난치죠? 자, 일단은 동의어가 뭐 있어? valuable이 동의어인데 이러다 보니까 얘가 장난치기 좋아. 부정접두어 in을 넣으면 애들은 당연히 이거는 이제 valuable이 가치 있는 뜻이니까 부정접두어 in이니까 invaluable은 뭔가 가치가 없다는 뜻 같은데 아니야. 이거 동의어야. 알겠죠? valuable도 가치 있는, invaluable도 가치 있는.
뭐 참고로 말하면 적두어가 IN이 서로 vs 반이어 관계기는 한데 100%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적두어 IN, 인이 들어가도 반대어가 아닌 것들도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동의어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정 전미어 이거잖아. 이거 그렇지? 이거니까 이제 애들이 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가치 없는 이란 뜻이고 당연히 이것도 가치 없는 이란 뜻이겠네요. 그건 맞는데 그쵸? 이건 동의어 이건 반이어. 근데 LES 들어가도 누구는 그렇지 price는 이건 동의어예요. 알겠죠? 이건 가치가 없는 이란 뜻이 아니라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소중하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보통 가족들한테 많이 쓰죠. 그치? 뭐 다이아몬드 이런 데는 잘 안 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족을 돈으로 매길 수는 없지. 엄마가 얼마야? 뭐 이상하잖아. 그치? 예를 들어 뭐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근데 엄마 뭐 내가 한 1억 필요해. 그럼 엄마가 1억 될 수 있나? 그럼 1억 받고 엄마 팔 거야? 그거 아니잖아. 즉 가족들은 당연히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라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여기 단어만 조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자, 요거는 교과서 채택된 지문이기 때문에 좀 테드 치고는 쌤이 굉장히 꼼꼼하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요거 뒷부분은 좀 간단해. 뒷부분은 좀 간단하니까 요거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유형할게요. 자, 10분 쉴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오늘은 복습 시험이 없으니까 단어만 패스하면